공주와 프로 양현빈 이사님 두 사람 진행 사항은 매주 보고로 올리세요. 황보혜수가 회의실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공주와는 숨이 딱 막혀버렸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프로젝트 얘기인 줄 알았어요. FG 프리미엄 라인 리포지셔닝, 바이어 미팅 피드백, 매장 공간 경험 설계, 그런 것들요. 황보혜수는 늘 그랬거든요. 태양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답게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리스크를 먼저 보는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황보혜수의 말은 이상하게도 브랜드보다 사람을 먼저 겨냥하는 느낌이 강했었더라고요. 플랜은 내가 짜도록 할게요라고 덧붙이면서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을 플랜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사랑도 가족도 전부 관리 대상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양현빈은 얼굴 근육 하나 안 움직였는데요. 겉으로는 차도남처럼 보이지만 공주와 앞에서만은 속이 흔들리는 순정남이라는 걸 공주와도 이제는 모른 척 못하잖아요. 공주와는 우리 이제 공적인 사이라고 스스로 다짐해 왔는데도 황보혜수가 두 사람이라고 한 단어로 묶는 순간 마음이 저절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공주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회사가 우리를 연애로도 리스크로도 묶어버리는구나.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한성미가 집에서 하던 통제가 회사까지 들어오는 느낌이었거든요. 황보혜수는 공주와를 보더니 아주 건조하게 웃습니다. 공주와 프로, 내 디자인 역량은 인정해요. 그런데 프리미엄은 희소성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 요소를 통제할 수 있어야 프리미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울함이 목까지 올라왔는데요. 내가 불안 요소냐, 내 사랑이 불안 요소냐, 내 엄마 한성미가 불안 요소냐,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그래도 공주와는 프로니까 표정을 관리하려고 애썼어요. 한성미처럼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공주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관리하는 쪽이었지만요. 그때 박준혁이 조용히 한마디 보탰습니다. 부사장님 말씀 맞습니다. 다음 시즌은 특히 클린 이미지가 중요하니까요. 박준혁은 태양그룹 전략기획팀장이라며 늘 멀끔한 논리를 들이밀지만 속은 비열하잖아요. 양현빈을 몰아내려고 스캔들 조작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고 공주와 실력을 깎아내리려고 뒤에서 손을 쓰는 사람입니다. 박준혁이 클린 이미지를 말할 때 공주와는 딱 알았어요. 이 사람 지금 내 목을 조이려는 거구나. 공주와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는데도 입술을 꾹 눌러 참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박준혁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양현빈은 더는 참지 못하고 황보혜수에게 낮게 묻습니다. 부사장님, 진행사항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합니까? 황보혜수는 양현빈을 한참 보다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날카롭게 되묻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이사로서 묻는 거야? 아니면 공주와 씨 걱정돼서 묻는 거야? 공주와는 그 질문이 회의실 공기를 싹 얼게 만드는 걸 느꼈습니다. 양현빈은 대답을 못해요. 둘 다라는 걸 들키는 순간 회사는 그걸 약점으로 쥐게 되니까요. 그러니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공주와에게는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지면서도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나 때문에 또 숨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황보혜수는 그제야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성미 박사는 분명 매력적인 카드였어요. 하지만 브랜드보다 사람이 더 전면에 나서면 그건 프리미엄이 아니라 리스크예요. 공주와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한성미 이름이 회의실에서 리스크로 불리는 순간 공주와는 딸로서도 디자이너로서도 동시에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성미는 공주와의 엄마이자 공주와를 통제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황보혜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그걸 회사에서, 그것도 박준혁 앞에서 듣는 순간 공주와는 우리 집안의 상처가 회사의 데이터로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황보혜수는 공주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공주와 프로, 내가 나한테 보고할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FG 프리미엄 라인 디자인 진행률,
그리고 하나는 내 컨디션이에요. 공주와는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컨디션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공주와는 최대한 담담하게 업무로 증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황보혜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업무로만 증명할 수 없는 판도 있어요. 내 엄마 한성미 원장님이 브랜드 이슈로 이미 한 번 거론됐잖아요. 내가 흔들리면 라인이 흔들려요. 공주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또 엄마야. 집에서도 엄마, 회사에서도 엄마, 그리고 그 엄마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 공주와는 순간 욱했지만 여기서 터지면 끝이니까요. 그날 저녁 공주아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성미 공기가 먼저 공주아를 눌렀습니다. 한성미는 집안에서 늘 우아하게 앉아 있는데도 그 우아함이 따뜻함이 아니라 통제의 형태로 느껴질 때가 많았잖아요. 한성미는 공주아를 보자마자 질문부터 던집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얘기 나왔니? 공주아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알아? 하고 속으로 놀랍니다. 오진아가 또 입을 열었을 수도 있고 차세리가 흘렸을 수도 있고 혹은 한성미가 태양그룹 쪽에 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주아는 사실대로 황보혜수 부사장님이 리스크 관리 얘기를 하셨어요라고 말했는데요. 한성미는 미소도 없이 말합니다. 리스크? 그 리스크가 너 때문이야? 아니면 양현빈 때문이야? 공주아는 그 질문이 너무 익숙해서 더 서글펐습니다. 한성미는 늘 누가 내 통제를 깨는지부터 찾는 사람이니까요. 공정아는 그 대화를 듣다가 조용히 끼어듭니다. 성미야, 주아는 일하고 있어. 집에서까지 회사 얘기로 몰아붙이지 마. 공정아는 낭만주의 한의사라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지만 집에서는 말이 적어 오히려 답답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한성미는 공정안을 바라보며 낮게 말합니다. 당신은 늘 뒤늦게 말해. 늘. 그 말에 공정한 표정이 굳고 공주와는 또 한 번 가족이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를 듣는 기분이 듭니다. 공주와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데요. 문을 닫는다고 마음이 다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주와는 침대에 앉아서도 황보혜수의 보고라는 단어가 계속 귀에 박혔습니다. 내 연애를, 내 마음을, 내 엄마를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또 공주와는 스스로에게 묻다가 울컥해서 눈물을 삼킵니다. 같은 시간 양현빈은 양동익에게 불려가고 있었는데요. 양동익은 한의학을 비즈니스로 접근하며 정계 진출까지 노리는 사람이라 아들의 연애도 결국 사업 카드로 봅니다. 양동익은 양현빈에게 너 요즘 공신의 딸이랑 또 엮이냐라고 대놓고 묻습니다. 양현빈은 사적인 일입니다라고 막아보지만 양동익은 비웃듯 말하죠. 사적인 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의 사적인 일이 곧 내 정치고 내 사업이야. 옆에서 차세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는데요. 차세리는 겉으로는 현빈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과 양동익의 상승을 위해 현빈을 이용하는 야심가입니다. 차세리는 한성미를 싫어하는 것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양동익이 한성미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이 견딜 수 없어서였잖아요. 차세리는 일부러 더 자극합니다. 여보, 그러니까 그쪽이 마누라 간수를 잘했어야지 같은 말로요. 양현빈은 그 말에 눈빛이 차가워지는데요. 차세리가 말하는 마누라가 한성미를 비틀어 부르는 말인지 아니면 공주화를 걸고 넘어지는 말인지 둘 다 섞여서 더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양현빈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황보혜수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내일 오전 공주화 프로 컨디션 보고 포함해서 진행사항 정리해. 양현빈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요. 회사는 회사대로, 집은 집대로 모든 판이 양현빈을 관리 가능한 인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순간 결심합니다. 공주화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또다시 공주화를 내 방식으로 휘두르면 안 된다. 양현빈은 순정남이라 더 위험해요. 사랑이 깊을수록 상대 삶에 개입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양현빈은 공주화에게 전화하려다 멈춥니다. 지금 전화하면 황보혜수의 플랜 안으로 들어가는 꼴이야.
양현빈은 결국 연락을 참는데요. 참는다고 마음이 정리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태양그룹 디자인 회의에서 공주아는 일부러 더 차갑게 앉아 있습니다. 박준혁은 공주아가 말을 아끼는 걸 보며 속으로 흔들린다라고 확신하겠죠. 황보혜수는 공주아에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프로젝트 보고. 공주아는 밤새 정리한 디자인 무드보드를 올립니다.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자유로우면서도 움직임이 살아있는 실루엣. 공주아가 원래 꿈꾸던 방향이었어요. 황보혜수는 자료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진행사항. 공주아는 그 말이 너무 싫어서 목이 탁 막히는데요. 그래도 공주아는 프로답게 말합니다. 업무상 충돌은 없습니다. 공적인 관계 유지 중입니다. 황보혜수는 그 문장을 듣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관계 유지라는 말은 사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는 말로도 들려요. 그 한마디에 공주아 심장이 또 쿵 내려앉습니다. 그때 오진아가 동네에서 들고 온 소문이 공명정대한 의원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게 겹쳐지면서 공주아는 더 흔들립니다. 오진아는 원장님, 어젯밤에 한성미 박사님 집에 안 들어오셨다던데요? 같은 말을 툭 던지고 공정하는 표정이 굳습니다. 공주아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정신이 아찔해져요. 엄마 한성미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는 진행사항 보고를 요구하고 집에서는 엄마가 또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공주아는 회의 중에도 손이 떨립니다. 박준혁은 그 떨림을 보고 더 확신합니다. 부사장님, 이런 리스크 상황에서는 담당 교체도 검토해야. 박준혁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황보혜수가 손을 들어 끊습니다. 교체는 마지막 카드예요. 공주아 프로가 스스로 버티게 둬요. 황보혜수의 그 말은 보호처럼 들리면서도 시험처럼 들렸습니다. 공주아는 버텨라는 말이 살아남아라로 들렸고 숨이 막힙니다. 같은 날 공대하는 양동숙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냅니다. 지후 내시경 결과는 어때? 공대하는 공정한 동생으로 살림꾼 삼촌이고 양동숙과는 비밀 연애 중이잖아요. 그런데 양동숙은 답장을 못합니다. 민지우가 배가 아프다며 내시경까지 받는 상황에서 원수 집안 남자와의 비밀 연애는 죄책감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양동숙은 아들을 한의사로 만들겠다는 억척스러움 뒤에 외로움이 큰 사람인데 그 외로움을 공대안에게 기대는 순간 더 큰 폭발이 올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민지우는 엄마가 숨기는 걸 눈치채고 엄마 이사 못 가요라고 소리칠 때마다 양동숙은 가슴이 쪼그라듭니다. 공대안은 민지우에게 다정하지만 그 다정함이 들키면 양동익이 공대안을 찍어 누를 게 뻔하니까요. 공우제는 누나 공주와 표정이 무너지는 걸 보며 더 날카로워집니다. 공우제는 의대 재수생으로 부담이 큰데도 누나가 흔들리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때 양은빈이 또 직진합니다. 오빠, 어른들 또 이상한 판 짜는 거지. 양은빈은 MZ 대학생답게 눈치도 빠르고 원수 집안 설정을 무시하고 공우제에게 직진하는 사랑꾼이잖아요. 공우제는 처음엔 너네 집안부터 말려라고 쏘아붙이지만 양은빈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리려고 하는데 나 혼자 말려서 되겠어? 같이 봐야지. 그 말이 공우제 마음에 이상하게 걸립니다. 같이. 공우제는 그 단어에 처음으로 숨이 좀 트이는 느낌을 받아요. 집안 싸움 속에서도 누군가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정기범은 공주아가 회사에서 굳어있는 걸 보고 짧게 묻습니다. 공주아 씨, 요즘 괜찮습니까? 공주아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기범은 우직하게 덧붙입니다. 괜찮으면 그런 얼굴이 안 나옵니다. 공주아는 그 말에 울컥합니다. 정기범은 정의감이 투철해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공주아에게는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거든요. 공주아는 끝내 짧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제 마음까지 보고하래요. 정기범은 잠깐 멈추더니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요.
그럼 더더욱 기록을 남기세요. 누가 언제 무슨 요구를 했는지. 그래야 나중에 공주아 씨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주아는 그 말을 듣고 방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황보혜수의 플랜이든 박준혁의 음모든 결국 살아남으려면 감정만으로 버티면 안 되는 판이었습니다. 마지막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황보혜수와 공주아의 단둘이 남은 자리에서 터집니다. 황보혜수는 공주아에게 말합니다. 공주아 프로, 너는 디자이너로서 강해요. 그런데 딸로서 약해요. 공주아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부사장님, 딸로서 약한 게 죄인가요? 황보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죄는 아니죠. 하지만 약하면 이용당해요. 박준혁은 내 약점을 기다리고 있고 내 엄마 한성미 원장님은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 들 거예요. 그리고 양현빈은 너를 지키고 싶어서 너를 더 흔들 수도 있어요. 공주아는 그 말에 숨이 멎는 느낌이 듭니다. 황보혜수는 양현빈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공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세요? 황보혜수는 아주 차갑게 그러나 어딘가 진심처럼 말합니다. 살아남아. 내 방식으로. 대신 보고는 내가 받겠어. 공주아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황보혜수의 보고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보호와 시험이 섞인 칼날이라는 걸요. 황보혜수는 공주아를 지키려는 걸 수도 있고 공주아를 도구로 쓰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주아는 회사를 나서며 양현빈 이름을 떠올리는데요. 연락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연락하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고 그 사이에서 공주아는 또 한 번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엄마 한성미가 아니라 할머니 나선애였습니다. 나선애는 두 집안 악연의 진실을 쥔 유일한 인물이잖아요. 나선애는 낮게 말합니다. 주아야, 너희 엄마 지금 어디 있는지 나도 확신이 없어. 그리고 양동익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여. 공주아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회사의 플랜, 집안의 실종 소문, 양동익의 야망, 차세리의 질투, 박준혁의 칼날, 황보혜수의 통제, 그리고 양현빈의 사랑까지 한꺼번에 겹쳐지면서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양선출의 고성이 들려오는 듯한 소문이 또 퍼집니다. 공신에만 보면 혈압 오른다던 양선출이 이번에는 정말로 쓰러질 뻔했다는 말까지 섞이면서 과거의 진실이 더 이상 묻혀있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공주아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황보혜수가 요구한 두 사람 진행 사항 보고는 연애 보고가 아니었고요. 앞으로 터질 더 큰 전쟁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를 가르는 생존 보고였다는 걸요. 그런데 공주아는 아직 모릅니다. 황보혜수가 진짜로 공주아를 살리려는 건지 아니면 공주아를 더 큰 판에 올리려는 건지요. 그 여지를 남긴 채 공주아는 결국 결심합니다. 보고는 내가 내 방식으로 하겠어요. 그 말이 황보혜수에게 하는 말인지 한성미에게 하는 말인지 양현빈에게 하는 말인지 공주아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헷갈리면서도요. 다음 전개에서는 그 결심이 곧바로 대가를 부를 것 같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